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불법 대출이 발각되어서 지점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용이 붕괴되는 그런 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쳐야 잘 살 수 있는 나라, 관대한 판사님이 봐주시면은 몇백억 꿀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탕 하자,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용은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냥 호구들을 모집해서 그 붕괴를 돌려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려막는 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정상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이 붕괴되고 있는 상태, 왜 돌려막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제가 폭락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폭락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를 살펴보면은 이게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사기꾼들이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불법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들, 건설사 시행사 대표 직원들, 부동산 중개인들, 감정평가사들, 새마을금고 임원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부동산을 부풀려서 거짓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나눠먹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금고만 이럴까요? 저축은행, 증권사,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데들 과연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왜 터지고 앞으로 왜 막을 수 없는지 이거를 알아볼 텐데 이유는 간단하죠. 그동안 돌려막았는데 이제 돌려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 살림의 적자가 역대 최대다. 75조가 났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왜 적자가 났을까요, 여러분? 국세 수입은 한 2조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출이 훨씬 많이 증가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썼을까요? 그동안 부동산에 방어하느라 건설사 퍼주고 자산 같은 거 매입해주고 이자 지원해주고 이런 거 하느라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잘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출을 먼저 다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총선을 의식해서 이미 지출을 먼저 끌어다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분의 1씩 나눠서 써야 되는데 부동산 방어하느라 먼저 다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지출을 먼저 끌어다가 이제 막아놨던 것들,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그 총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씩 터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3, 4분기에 이런 부실들이 올라와서 더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들쭉날쭉하죠. 좀 올라간 곳들은 약간 상반기에 가깝고 내려간 곳들은 하반기에 가깝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총알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을 더 풀어서 지출을 더 늘린 다음에 부동산을 방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돈을 더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하나에 2만 원, 배 한 개에 3만 원, 과일을 생일 때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지출이 급격하게 상승하잖아요. 부동산 방어하느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물가 올라서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부동산 살리려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돈을 더 푼다? 여기서 물가 더 오른 만큼 영끌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그 돈으로 이런 부동산을 열심히 돌려막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돌려막는 총알이 거의 떨어졌다. 그래서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곧 경매가 폭증하게 될 거예요. 경매가 폭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들, PF 대출들, 부동산을 담보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지점 하나가 파산하는 게 아니라 은행 전체가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도 PF가 터져서 저축은행 30개 정도가 파산을 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 사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방어하느라 총알을 다 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역대급 파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1분기가 코로나 파산의 2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이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상 그 대출 자금이 27%나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영업자들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지난해 말에 비해서 3달 만에 1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담보로 대출받은 만큼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량이 쏟아져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지원해주고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부실을 계속 밀어왔지만 지출을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줄 돈이 없을 것입니다. 진짜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역대급 불경기가 맞는 게 지금 임금 체불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2023년에 1조 7천억 정도 역대급으로 임금 체불이 있었다고 해요. 기업이 망하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임금을 주지 못한 건데 그런데 지금 2024년 1분기에 다시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제가 폭락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그리고 코로나 위기 터지고 미국이 금리 내렸을 때 좋은 기회에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액면 분할할 때가 한 3만 원대, 코로나 터지고 회복됐을 때가 5만 원 초반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추천을 했어요. 바이든 경기 부양책 나왔을 때 애플 사야 된다. 이때 당시 한 110불 정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릴 때도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기 전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것입니다. 금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때부터 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살짝 빗나간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확한 타이밍에 자산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 것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은 사실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대규모 폭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은 조금 준비해야 되는 현금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황을 잘 설명드리면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제 책들 구매해서 봐주신다면은 제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폭락론자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신용붕괴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감춰졌던 이런 부실들 이런 사기들 하나씩 터지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막았냐? 호구들을 모집해서 막고 정부가 돈을 써서 돌려막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총알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한계에 다다르렀다. 여기서 더 돈을 풀고 뭘 한다? 여러분들 물가가 정말 폭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막아놨던 부실들 하나씩 차례로 터질 것이다. 이미 중소기업도 파산이 코로나의 2배가 됐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원금을 못 갚는 그런 사람들도 3달 만에 18%가 증가하고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도 역대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